아니 저 아까 우리 벌써 시작 전부터 대기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 가운데 웅사님이 그러세요. 네. 요즘 톰과 제리 뭐 방송 출연에 유튜브 출연에 엄청 바쁘신데 도대체 언제 매면을 하시냐고. 그 와중에 매면을 하시죠? 네. 그야 뭐 저희 혹시 아침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맞죠. 네. 저는 제 책에 썼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결정을 장중에 결정하지 마라. 라고 제 책에 썼습니다. 그 뭐냐면 물론 이제 장중에 뭐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을 상황을 보고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지 말라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가지고 예. 가장 고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 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퇴근하셔서 저녁 드시고 잠깐 쉴 때 이럴 때 냉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약 주문을 걸어라. 물론 이제 장중에 또 그 손을 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막 바쁠 저는 뭐 개장 방송부터 하니까 뭐 개장 딱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어떻게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는 제 성격하고 그건 안 맞습니다. 어제 후달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차 소장님? 저는 의외로 좀 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같은 물론 이제 약간 당황은 했습니다. 전 덩이어 뭐 후달리지 않았다라면 그건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네 당황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 기조는 여기서 밀어봤자 국내 시장 기준으로 밀어봤자 지금은 견딜 구간이지 이게 다시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셨어요? 지금 아직은 제가 안 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금은 들어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저는 시점을 딱 노린 바닥을 잡았다는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계좌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제 지금 분할 계획을 차근차근 종목들을 거의 선별해 놨어요. 언제 투입할 겁니다. 아하. 그래. 많이 쌌는데 좀 그러니까 저도 약간의 이제 돌다리를 좀 두드렸던 건 사실이고요.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이제는 좀 마음이 더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좀 미국 시장 지켜보고 기다리자고 하고 주식 산 저는 뭐죠? 저는 되게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김민수 대표랑 저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김민수 대표 산 이유랑 저랑 다르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보고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20-30% 정도 보고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 다 하셨네요. 모두부터. 끝나신 감사합니다. 거죠? 예. 퇴근하셔도 됩니다. 예.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기 전에 네. 한번 까고 갑시다. 저기 어느 정도로 할까? 아반떼 기준으로 몇 대 보셨어? 어제 오늘? 제네시스로 해야죠. 아반떼 기준으로 해야 몇 대가 나올 것 같아? 르반떼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저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 그 총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단기 매매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끌고 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온 종목들이 있고 장기로 보니 이런 총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야 오늘 마이너스 한 내 계좌가 15%대. 그러면 오늘 한 14%까지 한번 줄여봐야지.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방어용 정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머지는 뭐가 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 위메이드를 교체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위메이드 팔고 딴 걸로. 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종목이 16.5% 올랐습니다. 와우. 오늘 하루. 네. 근데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 총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복구 되겠죠? 뭐 이제 아니 이건 마이너스권이라는 게 기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올해 초 대비해서. 올해 초 대비. 네. 항상 전 연간으로만 보니까요. 올해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저희 제목이 바닥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발바닥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건발바닥. 이거 오케이. 자, 채통을 좀 지켜주세요. 네. 채통을 지켜주셔서 네. 조금.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 지금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네. 천하의 김민수가 금년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6점 몇 %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별로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저는 시장의 바닥 이런 거 잘 지금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주도주가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민이 경민이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또 변동 나오겠죠. 근데 나올 때마다 보일 때마다 우리 경민이 계속 데려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조정 한번 나오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가 바뀝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저희가 뭐 위메이드나 뭐 메타버스나 신기술을 얘기 많이 했어도 이번 타임은 그게 아닙니다. 이번 타이밍은 경민입니다. 경민이다. 네. 하나 더 여쭙고 위클리 리포트 갑시다. 네. 지금 수익률 그래도 뭐 6점 몇 %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라고 하는데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맑고 청아하고 단아하고 편안하세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상무념. 그런가 보다. 뭐 내일 뭐 올라가겠지 뭐 둘이 화해는 못 하겠지만. 네. 6% 뭐 하루에 만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 좋으면? 에이, 왜 그러십니까? 그냥 제가 뭐 열심히 해야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괜한 소리가 아니고. 네. 돈 잃고 사람 좋은 경우 봤나 하듯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합니다. 소장님 질문에서 저는 든 게 뭐냐면 김민수 대표가 지금 6% 마이너스가 나고 뭐 60% 마이너스를 난다 하더라도 김민수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김민수 대표는 잘 자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20-30% 빠져서 공포에 질렸다라는 것은 이 주식이 어디로 갈지 본인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확신 있게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좋다고 해서 사서 정말 올라간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김민수 대표는 정말 내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는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채팅방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김민수 대표를 보고 와 어쩜 저렇게 도인의 경지 달인의 경지 안 그래도 되겠네. 지금 채팅방 분위기를 보니 다들 말씀해 주시네. 대체로 30% 40% 마이너스인데 6% 같으면 저렇게 편안할 수 지금 금년장에 마이너스 6%면 저거 번 거 아니야? 네, 솔직히요. 저 지금 다리 떨고 있습니다. 좋아서? 아니요. 불안해서. 아니,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아직 10달 남았잖아요. 10달 남았으면 또 모두 또 벌겠죠 또. 솔직히 마이너스 30%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손해 보시면서 지금 아마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제 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얼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확신이 있느냐 이 차이 같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30% 종목이 뭐 5종목 갖고 있는데 서너 종목이다 잘라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만 보고 있거든요. 시장 움직임 따라서 뭐 러시아가 폴란드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아니면 뭐 미국이 참전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네. 다음이 시장의 주도가 어떤 쪽으로 갈까? 자, 이게 지금 이 종목이 단단한 종목이고 시장에서 몰라주지만 안정되면 얼만큼 또 탄력을 보일까? 이런 좀 약간 세부적이지만 나만의 전략을 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네. 갑시다. 위클리 리포트. Yes, sir. 네. 그래서 2월 4주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솔직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데 하지만 검은색이 유로 스톡스는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8%대 오늘 보니까 1%대 정도 반등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들 앞마당에서 벌어진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복잡해지겠죠. 뭐 에너지 문제부터 정세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건 이해를 해주되 나머지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다 그냥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였던 거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같이 쭉 그 전에 얼마가 움직였고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누가 먼저 튀어갈까? 그래서 누가 먼저 강하게 변화를 나올까? 지금부터는 이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나스닥과 코스피 일봉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뭐 로켓포 쏜 거죠? 네. 대단하죠. 지옥에 갔다가
로켓포 타고 쫙 아침에 지금 왼쪽이 나스닥입니다. 예, 이쪽이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이고 그런데 제가 어제 거의 뜬 눈으로 미국의 그 CNBC와 또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본 결과 이거는 일단 쇼커버링이다. 쇼커버링이다. 네, 이게 거의 어제 거래량의 제 생각으로는 한 60-70%는 차지했다고 생각됩니다. 쇼커버링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신규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 정도 한 13,000 나스닥 기준입니다. 13,800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다른 추세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림들이 쭉쭉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 첫 단계 제가 이 대가님께 이런 허잡한 이런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가 다음에 뭐 안 붙었었죠. 안 붙었습니다. 리 같은 거 없었죠. 잠깐 0.001초 쉬었습니다. 대가 다음에 살짝 쉬었죠. 그건 들리셨어요? 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진짜 버티다가 이번에 진짜 잘 맞추신 최양주 소장님의 말씀대로 밀리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격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조금 더 이제 약간 저희는 좀 같은 변동성이라고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의 또 앞으로의 숙제 같은 경우는 2,700 한 10선, 20선 요 정도 사이 정도. 이 정도가 또 추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근데 이런 식의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걸 뭐 어떤 분은 뭐 삼중 바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려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쇼커버링. 네. 어제 바이든 연설도 보셨어요? 봤습니다. 바이든이 뭐라 했는데요? 영어로 했죠. 글쎄요, 영어로 뭐라 했는데? 영어로 멋있는 얘기 많이 제가 반램 상태로 그걸 보기 시작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기도한 건 맞아요? 네? 기도한 건 맞아요? 오늘 사진 돌아다니는데? 뭐 끝에도 그러니까 얘기 듣다가 미국 시장 보다가 졸다 말다 해서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 오늘 돌아다녔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좀 어이없다라는 뉘앙스로 돌아다닌 건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때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때리면 과거에 이제 미국이 우리가 맞받아치겠다라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맞받아친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오늘 돌아다니는 거는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눈을 감고 이런 자세로 뒤에 이제 그 백악관 패스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댓글들이 할 일이 기도밖에 없느냐. 물론 기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저희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Die and pray.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맞는데 정작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 근데 어제 진짜 특이했던 게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바이든 연설이 귀에 좀 들어오셨을 거 아니야. 다 들어왔겠지. 네, 다 들어오고 다 이쪽으로 흘려나갔죠. 뭐라 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어제 일단 미국 시장 그렇게 폭락하고 시작부터 쫙 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연설 어나운스먼트 뭐 이러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봐야지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는데 거의 횡보하더라고요. 그 연설하기 전까지. 근데 연설하는 순간 그 개장하고 한 얼마쯤 됐을 때? 한두 시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새벽 한 3시쯤에 새벽 3시쯤에 그러면은 그 점심 무렵이네. 네, 3시 무렵에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개입은 없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스닥은 시장이 벌써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 좀 찍고 그러면서 위 하니까 바바박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설 내용도 모르는데 바이든이 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위메이드 샀다고? 그래 위 했더니만 그때부터 짜르르 올라가더라. 네, 이런 개그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지만, 네, 하여튼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 보고, 근데 이제 벌써 준비를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약간 숏 커버링이 이렇게 먼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일단 우리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 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졸고 있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논리에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가네요. 저게 쇼커버링 같은 그런 쪽이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장중 그렇죠. 흐름이에요. 네. 반면에 우리 코스피를 봤으면 그럼 우리는 시장에 그닥 하방 배팅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워낙 아까 소장님 논리 중에 하나가 저희는 벌써 작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줬습니다. 이때는요. 근데 지금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률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도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현대차, 뭐 기아 이런 것들도 어제 그렇게 빠지고 좀 올라오는 게 약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러시아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개별 기업적으로는 안고 있는데 그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또 포진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뚱한 상태. 그런데 내부적인 힘을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의 내부적인 힘을 보게 되면 강한 누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낙폭 컸던 게 이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버텨서 그 전에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제가 소장님한테 조선주 했는데 선생님은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다음 날부터 팍 올랐거든요. 글쎄.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며칠 올랐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오늘도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민아 조선주 네. 조선주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자. 아까 어느 분이 한 분 그러셨어요. 쇼커버링이 뭔가요? 이렇게 이건 제가 봐서는 이건 질문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쇼커버링이 뭔가요? 이걸 갖다 정말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질문이라면은, 뭐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주식 매매를 갖다가 줄이시고 조금 더 공부를 먼저 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쇼커버링으로 어제 같은 저런 나스닥 짱대 양봉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서 쇼커버링이 뭔가요? 라고 물으셔야 된다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뭐 다 막 아무거나 막 담고 하시면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제 불찰입니다. 공매도 청산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꼭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네. 숏 포지션은 많죠. 네. 선물을 갖다가 선물을 매도를 쳤거나 무슨 뭐 옵션 거래에서 풋옵션을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콜옵션을 매도를 해놨거나 여러 가지 뭐 공매도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야 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것 같다. 연준도 세게 나올 것 같다 해서 지수는 빠져야 될 것 같다. 경기도 안 좋아 보인다 해서 했던 세력들이 다시 매수. 이 정도면 뭐 접어야겠다 싶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시작에 위라는 단어 하나에서부터 파박 하는 순간 그게 모든 옆에 있는 기계들의 그냥 쇼커버링을 다 그냥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였나요? 아이였나요? 그건 뭐 아이하고 위가 구분이 안 된다 하면 또 어디 가서 영어 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솔직히. 저는 위가 났습니다. 위겠지?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이번에 그래도 약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데 신용이 관여가 좀 덜 됐습니다. 네. 이번 워낙 그 전부터 이럴 때부터 두드려 맞다 보니까 네. 신용이 지금 21조가 안 됩니다. 한 20조 초반대 정도쯤에서 살짝 돌리고 있는데 이제 예탁금도 좀 힘 빠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살짝 좀 더러운 정도. 이게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특히 어제가 저점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대답 못하는 상황들이 나왔을 그랬죠. 때. 그런데 어제는 딱 보면 저점에서 개인들이 1조 1,000억을 샀습니다. 네.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부럽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많이 고착화돼서 시장이 이제 어떤 변화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지수만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이게 위험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잘했다라 결과론적으로 잘했지. 네네. 김민수 대표님 말씀 맞아요. 어제 방송할 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위험성은 있어요. 상당히 이건 행운이지. 저점에 그렇죠. 샀던 네. 건 행운이지 네. 실력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저한테 소장님이 지난주 화요일이요. 어제요. 그저께요. 이번 주 화요일이지. 그저께. 끝날 때까지 딱 한 종목만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게 구글을 했는데도 제가 얘기를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이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야죠. 조심스러운 건 나예요. 본인이 조심해야 하면 안 돼요. 제리 조심입니다 이제부터. 제리 조심. 네. 그러고요. 지금 업종별 투자자 동향을 보게 되면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들 매수했다가 지금 한 주 만에 그냥 싹 팔아버리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넘어갔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지금 뭘 들을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또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거의 난리부르스를 쳤고. 근데 어제 보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저희 선물을 한 3,000개, 한 3,500개, 4,000개 가까이를 매도를 하다가 종가상으로는 갑자기 포지션을 싹 바꿔서 선물 플러스 1,000개로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이거 보고 약간 느낌이 싸했죠. 아, 이게 약간 미국 시장의 전조의 조짐일까? 그랬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혹시 시장 판단을 조금 좀 해보실 분들은 외국인들 선물 계속 체크해 보시죠. 그러니까 장중 동향이나 이걸 가지고도 계속 쥐었다 늘렸다 하면서 흐름들 맞춰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외로 이번 주가 다사다난했고 별 얘기가 많은데 네. 좀 특이한 게 코스닥 종목 쪽에서 몇 개가 잡히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코스닥에. 네, 이렇게 나오고 코스피는 전혀 딴 그림 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특히 지금 시장 거래량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화수 목까지는 거의 뭐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화요일날 차 소장님이 에코프로 BM을 갖다 좀 언급하지 않으셨던가? 네, 언급을 했고요. 저거는 제가 그 에코프로를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이제, BM이 아닌 에코프로를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에코프로를 제가 좋다라고 한 게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매출이 살아 있으면 결국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따라 올라올 수 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의 양극재 부족 현상에 따른 매출 증대를 보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에코프로가 아닌 에코프로 BM이고. 그렇죠. BM 양극재, LNF 양극재 이거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역시 이 차조심이 아닙니다. 네, 차공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어그레시브해진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을 이제 같이 보게 되면은 조금씩 눈에 띄는 게 이제 외국 카카오를 오랜만에 둘이 다 사기 시작하네요. 그러네. 네. 카카오는 이슈가 좀 있고 이번에 신임 대표인가요? 그 머리가 좀 많이 횡하신 분이신데 다양한 얘기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딱 그냥 이것저것 빼고 늘리는 얘기는 뭐 15만 원 갈 때까지 뭐 최저임금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법카는 주실 거 아니에요. 법카는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반납하시라는 얘기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 개연성들이 그렇게 많이 좀 강하진 않은데, 조금 눈길이 가는 게 기관 쪽입니다.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하이브 매수하고요, YG엔터, JYP엔터, SM. 그러네.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이게 성장주 아니면 뭐 밸류 부담이 있는 쪽으로는 보는데 이쪽을 매매를 한다는 그것도 매수 상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길이 가고요. 그 중에 이거 LG엔솔은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러고 현대미포, 페노션, 롯데케미칼, DLENC, OCI도 뭐 성격이 드는데 뭘까요? 경민아. 네, 이렇게 근엄하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무거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때 저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기하십시오. 그랑데 말입니다. 그랑데 말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지금 금융주도 목요일까지는 수요일 정도까지는 금융주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하루 만에 또 없네요. 그게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게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미국 금융주들의 뭐 여러 가지 부담감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국하고 상관이 있나 싶긴 한데 오늘 또 시장 올라가는데 금융주들은 또 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50bp 정도가 인상할 거란 쪽에서 좀 후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했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동향들이 약간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그리고 또 성장주라고 했던 거 이런 쪽들이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다. 그런 쪽에서 항상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게 되면 이런 낙폭 과대주들의 처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논리는 뭐 오늘도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관 순매수 상위 밑에 종목명, 매도, 매수, 순매수 금액 이거 정신줄 나구만.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코스닥, 왼쪽 코스피, 오른쪽 코스닥 그 얘기 아니야? 네, 제가요. 말씀드렸죠. 오늘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네. 사과를 드릴까요? 네. 아니 그러면
차 소장님 아까 반론을 바로 한번 들어보죠. 예. 뭐 반론 좀 드리면 반론이라기보다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현실과 어떤 기대감을 좀 구분하십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네. 그게 이제 조선주니까. 조선주. 미포조선이라든지 근데 대우조선해양과 그다음에 저는 OCI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길길이 뛰었잖아요. 그저께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수요일 날 뛰었고 어제 잠깐 고기 수준이고 오늘 올라가다 좀 밀렸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그다음에 OCI나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다 올랐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간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금 도크가 3년께 꽉 찼고 수주가 전 세계 수주 싹쓸이를 하고 그 뉴스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수요일 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 하여튼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이제 그거죠. 가정법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가스관을 잠근다라면 가스가 없는 유럽이 미국산 가스를 들여온다라면 미국산 가스를 들여오는데 배가 부족해진다라면 그것을 우리 이제 이런 쪽에 수주를 내린다라면 그걸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온다라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미국 가스가 유럽으로 가고 배가 부족해질 거니까 LNG선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건 100% 소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 아까 지금 뭐 한다면 if 그게 5개 if가 맞아야 되는 5개가 일치가 돼야만 돼. 그러니까 정말 맞아서 지금 조선소도 재개한다라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돈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금 너무 그렇게 뇌피셜로 빨리 간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오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의견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if가 아니라 we made입니다. 그렇게 해냈다죠 지금은요. 벌써부터 지금 독 다 찼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독이 다 찬 거 말고 주가 올라가는 독이 다 찬 거 말고 지금 이제 새롭게 그렇게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민 감주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 쌉니다.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에서 아직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PBR이겠죠. 근데 그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뇌피셜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우조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뇌피셜로 움직였다는 거고 오늘 이제 또 작년에 길길이 뛰었던 것도 죄다 뇌피셜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뇌피셜로 오른 건데 오늘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러시아 이제 가스를 잠그면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이야 라는 또 이 부분 때문에 또 올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핵심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어제 이제 김민수 대표랑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 논리는 그겁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올라갈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고 안 잠그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가가 90달러이기 때문에 유가가 90달러를 유지한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들의 보통 생산 단가가 7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에너지에 따라 다릅니다.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한 55달러고 풍력 같은 경우는 70달러고 뭐 이런 게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가 90달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석유 가격을 70달러 위로 잘 안 올려놨거든요. 보통 50달러, 70달러 선에서 밴드에서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메이저 업체들이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그 보조금을 줘서 키워왔던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국 정부가 너무 이게 낭비가 심하니까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만약에 유가가 90달러 유지한다라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컨셉 아니죠? 뭐 이거 컨셉 아니죠? 그러면 이쪽 손을 들까요? 제가 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논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해봤자 효율도 안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냥 신재생 에너지 다 한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코로나19 때 이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해줘야 될 대표적인 화석연료 쪽은
이쪽은 손도 안 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네. 공급이나 투자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폭발했죠. 네.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죠. 그린 인플레이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 상황 쪽에서 결론은 뭘 해야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는 거는 지금 다들 뭐 보조금 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쪽을 좀 손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대줘야 되지만 미국 그 캐나다에 묻혀 있는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개발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정부가 한쪽을 키워주고 기조를 키우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민간 경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먹을 게 있으면 기업들이 뛰어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인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게 과거에 화석연료 떼느니 풍력하느니 화석연료를 떼는 게 맞았어요. 더 쌌고 효율도 좋았고.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지구촌 살리기 기조에서 탄소를 줄이자며. 네. 근데 아무리 이 비용이 안 맞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줬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90가 되면 보조금을 안 받아도 태양광 설치하고 풍력 돌리면 업자들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제 관점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요? 저는 중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단 하나의 트리거는 뭐냐면 $90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유가 $90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동인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if 없는 게 없구만. 근데 if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if 유가가 $90 밑으로 온다면 if 유가가 100불리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 반론 없습니다. 반론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조선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조선주를 볼 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신 저는 뇌피셜이 맞다라고 봐요. 조선주가 이제 그동안에 도크도 꽉 찼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수주했던 것들이 재무제표가 들어오니 좋아진다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전 좋게 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수요일 날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러시아 가스를 미국 가스가 대처할 것이다라고 는 관점에서 투자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오름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중공업그룹 쪽으로 인수될 뻔하고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수주하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 그거 말고 독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자 수주의 기회가 더 생겼습니다. 이런 판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메이저가 그래도 LNG 선이나 아니면 요즘 해운님 지수 좋으니까 리오프닝 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배를 수주하려고 봤는데 쭉 보니까 한국이 잘 만들어요. 근데 상황을 쭉 보니까 수주가 다들 찼는데 대우조선해양만 좀 덜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주가 좀 더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조선 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논리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중공업 동시상장한 거 보고 저는 조선주 안 할랍니다. 혹시 쓸데없는 질문인 건 아는데 네. 부질없는 질문인 건 아는데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썸네일 네. 바닥인가 여기에 답을 해보세요. 바닥이요? 저는 변동성은 계속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확실한 거는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 들어요. 확인할게. 네. 뭐를?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패턴이죠. 패턴. 네.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는 위치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근데 어차피,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저는 지금 이번에 시장 움직임 나올 때 이 정도쯤이면 어차피 한 FOMC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일단 맞을매 미리 맞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어떻게 변동이 되든 간에. 근데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다음 주 도주가 어딜까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도주가. 그쪽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바닥에 대한 이런 거 별로 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차소장님한테 여쭤보면은 기다 그러실 거고 바닥인가? 그러니까 그 바닥이라는 게 콘크리트 바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인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아니고 울퉁불퉁한 바닥입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인데 이거 조금 여기서 이제 뜀박질 할 만하죠. 계속해서 비탈에 서가지고 위로 뜀박질 못하다가 이제는 좀 울퉁불퉁한 바닥인데 뜀박질 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배팅의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이 점점 듭니다. 야 지금 우리 버터 여사님 좋은 말씀을 하시네. 바닥은 바닥인데 손바닥인지 발바닥인지 이 바닥이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천냥지차다.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책 보내드리세요. 책. 예? 어떻게 그분 책 한 권 보내드릴까요? 갑자기 또 돌발 이벤트를. 돌발 이벤트.
돌발 이벤트. 뭐?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버터 S님. 버터 S님은 제작진한테 메일 보내시면 제 직장인의 주식수의 정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정말 우리가 뭐 좋으신 분 뭐 이거 저 좋을 책이니까. 이 바닥인가에 손바닥인가 발바닥인가는 정말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유머도 있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좀 타이밍 되면은 지금 뭐 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파생에서도 이렇게 많이 매매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기준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일단 발판이 돼야.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고 나서 두 분 다시 한번 바닥인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 두려운데요? 두려워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기 지난번에 해보니까 네. 저 마우스 감이 멀던데 제가 그쪽으로 김 대표님 자리를 잠시 갈게 이쪽으로 진행해 주셔. 제가 드디어 진행. 네. 주간 라이브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도 아니고 주간 전망대도 아니고 주간 라이브. 다 뺐습니다. 진행자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뜨거운 밤. 좋은 밤 뜨거운 밤. 네.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 좋은 강의를 한번 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가져오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의라기보다도 진짜 바닥인가 아닌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한번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커서가 딱딱 움직이죠. 좋네요. 자, 이거 코스피,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인데,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위에 빨간 거 50, 그 다음 100, 200일선 이렇게 단순화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이 모처럼 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지금 어제 개장가가 저가였는데,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3.45% 폭락 출발했는 게 이게 어제 장중 저점이었고 그때부터 감아 올립니다. 어제 이 바닥은 이 고점 대비 22.4%, 20% 넘으면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 약세장이거든요. 네. 약세장이었다가 집에 갈 무렵에는 또 마이너스 16.9%였기 때문에 또 10%에서 20% 사이 같으면 그냥 조정장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아주 이쁘게 작동했습니다. 내려오는 와중에 얘는 올라가는 주가는 가격은 내려오는 가운데 기술적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매수 다이버전스가 제대로 이번에 또 작동을 했어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총 1, 4위 한번 보시죠. 애플. 어제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모양. 아마존닷컴 전저점 깨나 했는데 확 감아 올렸고 알파벳 무슨 뭡니까? 주식 분할을 해서 싼 맛에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실적도 좋아서 했던 2월 2일 날부터 계속 흘러내리던 게 딱 어제 여기서 한번 또 이중바닥 비스무리하게 나왔죠. 뿐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만한 거 테슬라 어제 대단했죠. 아까 채팅방에도 보니까 어제 눈 질끈 감고 들어가셨던 분들 몇 분 나오시던데 엔비디아도 쌍바닥 근처에서 한번 과감하게 메타 계속 질질 흘러내리다가 어제 4.6%. 넷플릭스도 거의 쌍바닥. 그러니 지금 그림이 보면은 한번 저가 매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한답시고 내용이 뭐든 간에 위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냥 촉발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 네. 자, 요거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가 아침마다 올리는 그 휙 서비스에 그래서 제가 다시 캡처합니다. 너무 그림이 한마디로 딱 그거 해가지고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제 개장초 마이너스 3.45% 나스닥이었어요. 이게 장중에 이러다가 아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러다가 네, 아마 맞습니다. 네. 바이든 얘기하고 나서부터 또 이렇게 됐겠지. 그 정도쯤 아니면 이때쯤이었나?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쿵 했을 때 숏 세력들은 여기서 바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숏 커버링 들어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고 그죠? 네. 숏 커버링은 차익 실현의 숏 커버링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다 하다 보니까 쭉 가는데 마이너스 3.45에서 결국 장 마감 후에 3.34니까 이게 하루 7.04%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하루 그런데 또 이 글로벌 모니터 안근보 대표 매력이 뭐냐 하면은 절대 자기 주장은 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쿨하게 한마디 하는데
그 안에 서늘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엄청난 짱대 양봉, 이런 식의 엄청난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죠. 역사상보다도 2000년 이후에 총 6번째, 이거보다 더 큰 짱대 양봉은 이때까지 5번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5번이 전부 이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닷컴 버블 무너지는 동안에. 닷컴 버블 무너지는 동안에 하루에 7, 8% 이상짜리 짱대 양봉이 몇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씩 웃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안건모 대표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때 결국 그런 짱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만 갖고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게 그만큼 변동성 폭발했던 장이다 이 말이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 보시면 어제 전부 놀라웠던 거는 유가 보세요. 100억불 같습니다. 브렌트유가. 100억불 같던 게 끝나는 거 93불이 윗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윗꼬리 달리는 거 보고 이렇게 했으니 이쪽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원유 숏 치고 싶어요. 네. 아니면 원유 롱 포지션 정리하고 싶어요. 그 시점 온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유가하고 WTI 선물하고 나스닥하고 선물은 계속 돌아가니까 이렇게 끊김이 없이 갑니다만 나스닥은 이제 그 다음 장 열릴 때까지 이런 상황인데 어제 보시면은 사실 장 열리기 전에는 충격이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건이었습니다만 이게 많이 도와줬어요. 100불 넘어갔던 WTI가 92불까지 추락하니까 이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에 또 이렇게 급반등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침없어 보이죠. 그냥 BBC에서 동영상 한번 보니까 뭐 자막도 나오고 해서 볼만합니다. 그래서 도네츠크하고 뭐 루안스크 이 지역 말입니다. 전체 우크라이나에서 요 지역 중에서도 사실 요 지역 중에서도 요 안에만 지금 이제 자칭 도네츠크 피플스 리퍼블릭, 뭐 루안스크 피플스 리퍼블릭 그렇게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주권 국가로 승인한다 했고 결국은 들어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전부 이걸 갖다가 레토릭이 러시아의 침공이란 그러고 비기닝 오브 인베이전 자꾸 이 비기닝에다가 다운표까지 써가면서 방점을 자꾸 비기닝으로 찍더라고. 침공의 시작이다 이러는 겁니다. 블링컨까지 국무장관까지 그렇게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이거 안 다룹니다. 듀렴 특검에서 보고서가 법원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용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타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의 현직 대통령 사무실까지 해킹을 당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거 갖고 하는 데는 이 턱 칼슨, 팍스뉴스하고 션 해너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열일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매체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니까 우리 국내에도 보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도 덮입니다. 계속 우크라이나 얘기로만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사하는 바는 왜 유가가 왜 떨어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원유 시장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에너지는 못 건드린다는 거 아는 겁니다. 네. 무슨 뭐 러시아한테 원유 수출을 갖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는 나라 뭐 동시에 뭐 제재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제대로 제재다운 제재지만 서로 못하는 걸 뻔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의 아까 이 슬라이드에 이 상황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시장은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겁니다. 덮어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유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거 미리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인데 뭐 과거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금융위기 직전에는 뭐 길길이 안 뛴 게 없었으니 이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콩도 마찬가지죠. 콩도 사실 어제 윗꼬리 심하게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진정이 안 되고 계속 간다면은 곡물 쪽에 곡물발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연준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어제 얘 보세요. 2년물이 2.2390까지 갔던 게 1.6으로 끝납니다. 윗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이 얘기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연준 금리 못 올릴 수도 있다. 내지는 50bp는 아니다. 적어도. 그런 식의 배팅인 거죠. 반면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2년물 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오르니까 자꾸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있다. 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좁아진 거 보세요. 이거 0.5 하던 놈이 그 무렵 그래도 1.4는 됐는데 0.5, 1.4 하던 이놈이 지금 얘가 1.6에 왔고 1.96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장단기가 좁혀졌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쪼개보자면은 요 부분 실질금리 물가연동국채 10년물 이거 금년 들으자마자 실질금리가 이렇게 길길이 뛰니까 나스닥이고 뭐고 자빠진 거예요. 그 부분이 컸던 겁니다. 컸던 건데 최근 어쨌거나 실질금리는 조금 사그라드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 할 만한 즉 미국채 10년물에서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이 금리를 뺀 그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인플레 기대 심리인데 인플레 기대 심리는 아직도 지금 상황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는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연준은 변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50bp 금리 인상 살아있다고 가능성 살아있다고 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부로 깔끔하게 찍었습니다. 어제부로 코스닥 코로나 이후에 차티스트들이 이거 언제 찍나 싶었던 걸 어제 개장하면서 찍은 거예요. 38.2%를. 찍고 시원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시원하게 올라오는데 데일리상으로는 아까 무슨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했지만 위클리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이다 할 만한 완벽한 신호는 없기 때문에 아마 김 대표께서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은 맞습니다. 울퉁불퉁할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네. 이게 여기서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1, 2, 3, 4, 5 뭐 이런 식의 그게 보이는데 마구마구 상상력을 펼치자면 여기서 반등 나오고 또 1, 2, 3, 4, 5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 A, B, C라고. 적어도 이 상승, 이 충격 파동에 대해서 커렉티브 웨이브가 이걸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그냥 A, B, C로 끝났다기보다는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A파, 여기서 B파 어느 정도 반등, 그리고 C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C파가 미미해서 다시 이 정도에서 돌아주는 거. 그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 아니면 C파가 연준 때문이든 뭐든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거 장난인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니더라 해서 더 내려가든지. 그럼 이제 12,500이 아니고 11,400도 염두에 둬야 되는 나중에 이거 깨지면. 그 시나리오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소장님 여기서 발음 좀 주의 좀 해주십시오. 뭐요? C파 이런 거는 발음을 C 웨이브. 그렇죠. C 웨이브. 예. 이건 진행자로서 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C파 이런 깜짝이야. C파 이런 거 하지만 예, C 예. 웨이브.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웨이브 C. 네, 가시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좋아. 바닥 봤어. 충분히 바닥 봤어. 그러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또 거꾸로 짚어야죠. 어디까지 반등 가능한데? 그럼 이번에 빠졌던 거에 또 이것만한 접근이 없습니다. 이거 월가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이걸로 또 지금 볼 거예요. 당장 관건은 요게 관건입니다. 요 선부터 넘어서야 돼요. 요 선부터. 오늘 내일 중에는 이 선부터 넘어서야 된다고. 이 선부터 넘어서고 나면은 그럼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 14,000 트라이. 14,000 트라이 한다면은 14,400 트라이. 뭐 이런 식으로 짚어질 수 있는 거죠. 데일리로 보면은 살만해요. 다 사고 싶어. 데일리로 보면은. 그러면 코스피는 뭐 쇼카바 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냥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완벽하지가 않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코스피는 차라리 말이에요. 이번에 나스닥처럼 이게 지난번 여기보다 훅 내려와 줬더라면은 이거는 매수 다이버전스라. 근데 아직 저점이 안 내려왔어. 지난번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저점 본 거 확실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38.2% 너무 깔끔하게 찍었고 야 진짜 티나게 찍고 돈 오구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38.2로 다 채워졌는지를 모르는다 했고 이 레벨은 또 땡기다 보면은 2020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10월 한 달 동안에 바짝 땡겨서 만든 2600이고 또 쭉 땡기자 보면은 2018년 2월에 우리 장이 마침내 자빠지기 시작했던 그 2600인 거고 우리 또 차 소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PBR 1이라고 하는 절대 레벨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여기 왔는데 저도 공감. 지가 빠져봐야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 여기서 더 확전 일로를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선은 지킬 것 같습니다. 이 선. 지금 보시면은 재밌잖아요. 선들이 의미가 있잖아. 요거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걸렸죠. 11월 30일 날. 작년 11월 30일 날. 한번 걸렸다가 깨지니까 후루룩 갔죠. 요 선은 지금 사실 깰 만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제 같은 오늘 같은 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계속 미국보다 오히려 더 불안한 거는 이 선을 갖다가 물고 내려온 상태라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선의 의미를 갖다가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밀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밀리면은 또 2600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여기서 일찌감치 좀 충격이 오고 3월 FOMC가 기어이 충격이 된다면은 조금 더 낮아진다면은 아마 그 과정이 다이버전스를 완성하는 단계일 것 같고 그러니 뭐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참 좋은 기법이에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도냐 마냐 하는 거. 이때 보면 시세가 굉장히 커요. 이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올라갔더라도 굉장히 그렇죠. 강한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꼭 뭐 데일리 위클리가 아니더라도 분봉에도 이거 HDS에 띄워 놓으시면은 장중 이렇게 단타하시는 데도 꽤나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인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2600 가면은 단단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아직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됐어. 발바닥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거시기하다. 자, 네. 진행자님 뭐 계속 거기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시장 대해서 준비하시려면? 그리고 뭐 혼자 생각도 정리도 하고 차트도 찾고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요거 준비하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매번 당구만 치시는 게 아니시네요. 저기 뭐야. 뭐 제가 머리는 긁지 마시고요. 그 제자리입니다. 좀 이따 가야 될 제자리입니다. 예. 네. 아니 제가 김민수 대표님을 좀 이렇게 좀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거 지난 화요일날 사과드렸잖아요. 저도 뭐 맨날 당구만 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김민수 대표님이 저 자료에서 뭔가를 느끼셔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네. 이진우 소장님이 2시간 반에 침침한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2시간 반을 꼭 침침하다고 눈은 좋으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비유입니다. 침침한 눈을 하시고 2시간 반 동안에 오타 하나 없이 만드셨는데 본인은 저렇게 오타를 장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이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진행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호 버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끝내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 나름대로 뷰를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두 분 보시기에 이제 바닥론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을 찍으려면 아직까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펀드멘탈 그러니까 그 차트는 시점을 찍어주지만 펀드멘탈은 시점을 찍어주진 않죠.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다. PBR 1배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바닥론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닥이 아직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정도라면 한번 배팅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배팅을 단순하게 한두 달 내에 1, 20% 급등해서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20, 30% 수익률을 놓고 종목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경기 민감주로 들어가면 지금은 한번 도전해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 되게 다정해 보이시고 형제분 같은데 외모도 약간 비슷해지는. 빨리 끝내래요. 끝내래요? 끝내요.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욕심내네. 이 자리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닥론. 저는 그러니까 거의 소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보면서 바닥을 찾게 되면은 시장만 보입니다. 네,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음 주도주가 어디쯤 가겠다라고 제가 앞서 유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유가가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챙기셔야 될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가가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타격돼서 이렇게 전 세계 인류를 이렇게 고생시킬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화입니다.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경기 흐름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뭐 매크로 보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상화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약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럴 때 궁금할 때마다 이제 띵동하고 벨을 눌립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눈을 딱 열으니까 나야 경민이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가 지금 잘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직전에 주도주가 지금 다시 주도주가 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그거 예를 들어드리는 게 이제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경민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거기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까지 좋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전혀 흔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리오프닝 관련 중에 일부는 해외 시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90면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들을 보게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 또 따라간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피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견 활발하게 하시니까 아주 좋으네요. 네. 네. 오늘도 안 해주시려고 하나만. 이 자리에 온 기점에요. 네. 하나만. 벌고 터지고는 우리 몫이니까 하나만. 자리값 하셔야지 자리값. 그렇지. 자리 오니까 막 하고 싶네요. 이제 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온다. 네. 나온다. 저거예요. 보고 있는 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진행자 입장으로서 여기서 이제 그만 또 장생신당 또. 네. 오늘은 그냥 못 가. 제가 이란이 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합의와 관련된 쪽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가 못 떨어집니다. 근데 그를 지금 러시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 3위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란산이 질 좋고 정유사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진짜 몇 년 만에 그 묶여있던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유가를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수출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뭘 할까요? 그동안 낙후됐는데 이란이 쑤셔대겠죠. 이제 막 좀 뭔가 투자하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란 사무소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림입니다. 대림? 네. DLENC 이상입니다. 저는 DLENC 좀 어차피 덧붙이면 저는 김민수 대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무소 얘기를 모르고 지금 이제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진짜 이란에 사무소 있는 것도 알고 지난 화요일 날 저 함양 진주 쪽에 충전소 2개 있는 회사도 충전소 저도 쇼킹했어요. 쇼킹했어요. 진짜 모르는 저 죄송한데요. 그 진행자 외에 다른 분들은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특징을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끊었을 때 이란산 원유가 그걸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단견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마다 품질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란을 제재했을 때 미국산 원유를 들어올 수 있겠지 않겠냐. 그때 조선주가 움직였는데 그건 단견이고요. 이란산 원유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화학 제품 만들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 원유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넣는 휘발유 만들기는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건 다 이란산입니다. 근데 이란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화요일에 보여드렸던 20일까지 수출 품목 보면 석유화학 제품이 50%가 늘었지 않습니까? 1위가 반도체고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란도 이제 여기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자체 플랜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유만 팔았는데 보니까 코리아라는 나라는 우리 원유를 갖다가 더 부가가치를 만드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마하게 제가 알기로는 플랜트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게 대림 엔지니어링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죠. 있는데 이거는 뭐 확인 이제 또 수주를 받아봐야 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막 건설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또 플랜트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또 석유 관련된 쪽 요즘 이란에서도 가스 하면은 또 유럽하고 또 가깝죠. 또 대체가 될 수 있다 보면은 송유관이 필요하네요. 송유관. 강관. 네, 가스관, 송유관, 강관. 네. 그 회사를 저는 모아가다 보니까 오늘 16.5% 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네. 네. 아까 벌써 뭐 채팅방에 뭐 S자죠. 예? 회사 SM이요? 네. 아유 제발 그 이란 쪽에 핵 합의를 갖다가 다시 복원해 낼 수 있고 그래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 업어주겠습니다. 새로 평가하겠습니다. 미국 가시는데요? 그럴 정도의 네. 이제 미국의 기관장으로 가십니까? 그럴 정도의 능력과 의지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신반입니다. 예, 그래요. 네. 오늘 두 분 이 어려운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부르겠지만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 예, 진행자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르겠지만. 이러려고 저 여기다 앉히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인포백스 라이브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2부는 이진호 소장 그때는 버럭 소장님이 아닌 이진호 소장님께서 네 지금 2부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진행자로서 좀 까먹을 수도 있죠. 너무 구박 주지 마세요. 네, 이승조 대표님 모시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